네, 안녕하세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소식이에요. 포토샵에 AI 필터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뉴럴 필터라는 기능이 생겨나게 됐고요. 자, 일단 빛의 방향을 저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 재미난 게 많은데요. 고개의 방향도 바뀔 수 있고 웃는 표정으로 바꿀 수도 있고 흑백 사진은 컬러로 바꿀 수 있는데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수정을 해줄 필요는 꽤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픽셀이 좀 떨어지는 것들, 화소 안 좋은 것들은 저렇게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그것도 보정해주는 기능이 생겨났고요. 자, 나이까지 조정해줄 수 있는 뉴럴 필터 기능이 생겨났는데 이게 아직까지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고객들의 의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배경색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기능들이 포토샵에도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덕분에 이제 이미지 작업은 계속 편리해질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죠. AI로 변형되고 창조된 이미지, 과연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한번 여러 가지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테슬라의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지난달에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거의 얼추 비슷하게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자, 유튜브의 제임스 락크라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일단 이제는 좌회전, 우회전을 스스로 해요. 자, 저렇게 체험해보고 놀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또 지금 대기 중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 지형이라든지 주변의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역시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또 저분이 다른 영상도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좁은 그냥 주택가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율주행입니다. 다른 차가 지나가니까 피해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고요. 좁은 곳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저렇게 코너링까지 알아서 해준다는 건데요. 사실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때 속도가 굉장히 아직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으면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엑셀로 조금 속도를 높여줘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점점 진화를 해가고 있죠. 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또 날렸어요. 앞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가격이 $2,000 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000가 된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야 될까? 자, 전에는 정말로 몇백만 원 주고 샀던 걸 앞으로는 1,000만 원 넘게 주고 자율주행 옵션을 앞으로는 구매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또 내년에는 월 렌탈 요금으로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전에 5월 달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율주행 기능이 당국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해 가게 된다면은 이거를 1억 원 이상까지 높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무언의 압박이죠. 앞으로 가격 높아질 거니까 살려면 지금 빨리 사.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살까 말까 테슬라. 모델 Y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자, 다음. 근데 이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과연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아주 재미난 실험이 또 있었는데요. 자, 저 맥도날드 햄버거 광고에 찰나 0.5초가량의 스탑 사인을 넣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자, 저런 장면을 봤을 때 테슬라는 주행하다가 과연 멈출까요? 그 0.5초 스탑 사인 나온 거를 보고서. 자, 실제로 이제 전광판에 저렇게 띄워두고 있고요. 그 옆에 TV 크게 해놓고 잠깐 그 0.5초를 테슬라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실제로 멈췄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이 이스라엘 네게브 벤구리온대 그 연구팀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해킹하려면은, 사고를 나게 하려면은 테슬라를 해킹하는 건 어려우니까 차라리 저렇게 가짜 광고판을 만들어 놓던지 하면은 테슬라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 같으면은 0.5초 잠깐 나온 거는 저건 실제 스탑 사인이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AI라는 것은 융통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AI 자율주행, 과연 얼마나 믿고 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년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논의들, 다양한 사고들,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테슬라 빨리 사야 될까요? 고민됩니다. 자, 다음은 좀 재미난 로봇을 보여드리려고요. 일본에서 연습용으로 제작된 어린이 환자 로봇이에요. 자, 영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피디아로이드라는 제품이고요. 원래 치과 치료를 할 때 임상 실험 같은 걸 하기 힘들잖아요. 연습할 때 그 의대생 같은 분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바둥바둥 거리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재현해 냈고요. 또 손톱의 색깔이라든지 뭐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얼굴 색깔, 눈동자 움직임, 그리고 호흡 같은 것들은 재현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체온도 재고 뭐 피도 뽑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저 눈이 너무 좀 사실적이기도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보이는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후쿠오카 치과대학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훈련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의료의 연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도 보이는데요. 그래도 왠지 섬뜩한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언캐니 밸리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얘네들 자꾸 이런 식으로 좋아지다가 자기네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라면서 대들거나 뭐 갑자기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은 더 섬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다음은 페이스북 호라이즌에서 재미난 영상을 올렸는데요. 가이드 영상이에요. 만약에 소셜 VR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소셜 VR 공간은 디지털 상에서 이뤄지는 사교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세이프 존에 들어가서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음소거할지 차단할지 신고할지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음소거를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훈련된 전문가가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겠다, 몇 번의 경고를 어겼을 때는 그 사람을 아예 소셜 VR 공간에서 추방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인간 차단해가지고 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소셜 VR이라는 공간은 아바타를 이용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참 괜찮네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디지털 사교의 발전이 인간관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사도 보기도 했어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를 못 사귀니까 친구를 만나는 공간이 게임 공간이라는 거예요. 절친은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게 아니라 게임 공간에 있다. 자,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소식이에요. 코로나 방지 헬멧 애니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최근에 인디고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펀딩이 됐고요. 마스크 대신에 저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창피해서 못 쓸 것 같기는 하고요. 안에는 블루투스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밖에 또 스피커가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말소리가 좀 더 명확하게, 마스크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 자세한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필터가 달려 있어요. 공기 필터가 달려 있어서 공기 순환도 되고 해서 안에 습기가 차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고요.
N95 필터가 들어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차단이 되는 거죠. 미세먼지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답답할 때는 앞에 이 스크린을 올릴 수 있는, 쉴드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식 가격은 33만 원 정도 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이니까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일단 펀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반값에 펀딩을 하게 되면은 제품은 내년 1월, 2021년 1월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이었던가요? 제가 또 인디고고에 올라왔던 이러한 제품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30만 원 정도였고 이게 어떻게 보자면 좀 더 차단 효과는 확실할 것 같죠? 자꾸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로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는 맨 얼굴로 이런 헬멧이라든지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자,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상상할 때 이런 식으로 환경이 오염되면은 밖에 나갈 때 헬멧 같은 거 쓰고 다닐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코로나 소식 이어가도록 하죠. 자, 세계적인 그 조사 기관이죠. 맥킨지에서 8개국 800여 명의 임원들이 본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변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8개국 응답자의 절반은 미국이었고요. 나머지는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스페인 및 영국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빠져 있어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술 트렌드를 적용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의외로 공급망 그리고 고객 채널 디지털화는 변화가 없다라는 측이 거의 절반가량 되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직원 업무 디지털화 그리고 자동화와 AI 적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측이 85% 그리고 67%로 다소 높았습니다. 특히나 이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붙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좀 어떻게 보자면 이게 양극화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미국 경제만 하더라도 60% 이상의 근로자는 원격으로 일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저개발 국가는 그 현상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고용이 더 증가한 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제일 크게 늘어난 부분이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현장 거리 유지, 위생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 안전 및 건강 이런 쪽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해요. 자, 기술 관련해서는 자동화, 인공지능, 디지털 고객 경우 IoT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기업 문화에 있어서는 애자일 워크, 요즘에 뭐 민첩한 그 조직 문화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고용이 더 증가했다고 하네요. 교육에 있어서. 자,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임시직을 더 고용할 계획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원격 근무, 프리랜서 및 임시직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게 62%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변화, 원격 근무에 있어서는 프리랜서 고용할 계획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현장 프리랜서 및 임시직,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직들을 더 고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원격 근무와 임시직의 증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의 개발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발간을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강의에 사용하려고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 보고서 내용 중에 한국 언론에서 제일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29페이지에 나왔던 거. 2025년까지 인간과 기계의 분업 전환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자, 반면에 사람 간의 새로운 분업에 더 적합한 9,700만 개의 새로운 역할이 발생이 될 것이다. 자, 한마디로 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또 이번에는 분석을 해놨고요. 또 웃기는 게 사실 2016년에 보고서를 냈을 때는 앞으로 일자리가 700만 개가 상실이 될 것이고 200만 개가 신규 창출돼가지고 결국에는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더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이 입장이 완전히 몇 년 동안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점. 참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전문가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믿을만 한지 자체가 사실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이 보고서의 또 다른 내용도 재밌는데요. 앞으로 증가하는 일자리 영역을 보자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캡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뻔하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뭐 이런 것들 증가할 것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반대로 감소하는 쪽은 뭐냐면은 데이터 입력, 사무 행정, 격리, 사서, 회계사, 감사. 여기서 회계사라는 건 정말 낮은 수준의 회계일 거예요. 조립, 공장 노동자, 서비스 행정관리자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공통점이 이런 거죠. 누구든지 바로 투입돼가지고 며칠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앞으로 2025년에 필요한 스킬 15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놔 봤어요.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시고요. 자,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도 뻔합니다. 결국에는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과 유연성,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용 상태의 직원들이 앞으로 길러야 할 능력 10가지는 뭐가 있냐? 뭐 글쓰기 능력, 전략 능력,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거는 꽤 새롭게 배워야 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정신건강적인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표현하는 것, 친절함,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침착하고 상냥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능력들을 앞으로 길러가야 된다는 거고요. 직업이 없고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역량들, 파이썬이라든지 알고리즘, 글쓰기 전략,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러내야지 직업을 잡는 데 유리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미래 직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고서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성장하는 일자리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누구나 부자가 되거나 행복해지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 조카가 바이오 쪽을 전공해가지고 요즘에 실험실에 다니나 보더라고요. 근데 맨날 야근하고 생쥐한테 실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도가 높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세계화 추세였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외국어를 배워야지 성공한다. 근데 그런 거 안 배워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고요.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 중에 외국어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또 대학교 입학 얘기인데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게 입학 정원 미달이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올 수능 49만 명이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대학 정원보다 6만 명이 적다는 겁니다. 이 49만 명에는 재수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49만 3,433명으로 역대 최저고요. 1994년 수능 시작 후 최초의 50만 명 이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집 인원은 55만 명이 넘어가고요. 고3 재학생 응시자만 봤을 때는 34만 명밖에 응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머리 숫자는 계속 앞으로 줄어들죠. 자, 그래서 출생아 수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저 노란색에 있는 게 지금 고3이에요. 요번에 수능 보고 수시 보는 애들. 그리고 이 선이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이니까 일단 미달입니다. 이 재학생들만 보자면은. 자, 또 재미난 사실이 2025년 중3이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은 유난히 적게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43만 명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고3보다 거의 5, 6만 명 정도가 더 적습니다. 희한하죠? 저 시기에는 아마 저 친구들 대학 들어갈 때는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고3부터 앞으로 쭉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여기저기 골라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근데 몰리는 데만 몰린다. 그게 문제고요. 일단 상황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이거를
전 세대까지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1960년 태생부터 보자면은 대학 입학 정원,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을 나눠봤을 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의 엄마 아빠 세대, 그리고 조금 그 윗세대들만 하더라도 대학 들어가기가 정말로 힘들었던 세대이고요. 자, 앞으로는 굉장히 입학 정원이 널널하고요. 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의 대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올해는 진짜로 역대급으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 인해서 재미난 조사를 했더라고요. 2030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자녀 낳을 생각이 없다. 33.7%가 출산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뭔지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거죠. 출산이 필수가 아닌 시대이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자,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사내에서도, 직장에서도 육아 지원이라든지 육아 휴가, 남편들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앞으로 북유럽처럼 도입이 되게 된다면 조금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결국에는 미래, 대학교와 입시의 변화, 피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0월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미래 소식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짧게 준비해 봤고요. 다음 달 또 마지막 주 토요일에도 11월 한 달간 있었던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